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HS 엔진입니다. HS 엔진의 실적은 가면 갈수록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의 실적의 수준이 지금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대략 한 5,500억 정도 되고요. 여기서 유상증자까지 더해질 경우 대략 한 7천억 정도, 7천억 전후가 이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다만 실적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적에 대해서는 그다지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저는 HS 엔진의 실적,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500억 이상, 1000억 이상이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영업이익 1000억 이상을 당연히 정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000억, 2000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언제? 내년 4분기까지 혹은 내후년까지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7천억이고 내년도에 2천억 정도의 실적이 나온다면 무엇보다 내년도부터 피크아웃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급성장이 시작되는 한 해라는 것을 봤을 때 특히 올해 2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매우 가파르게 진행될 거예요. 수주 상고가 그리고 수주 산업이라는 특성이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7천억이라고 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S 엔진이 이제 인수합병 관련해서 유상증자를 냈고요. 그 유상증자와 관련된 노이즈가 심하게 끼면서 주가 하락폭이 꽤나 큰데 저는 지금의 주가 하락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주가 상승폭이 좀 있었는데 저는 내심 더 빠져주길 바랬습니다. 더 빠져주면서 조금 더 아래에 있는 지지라인까지 닿기를 바랐어요. 조금 더 좋은 기회를 받아들이고 싶어서 그랬던 곳인데 일단 오늘은 좀 상승 마감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단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일단 3조 원 정도 됩니다. 작년 3분기에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발표만 보더라도 대략 한 2조 5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는 3조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시가총액은 대략 7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3조 원과 7천억을 비교했을 때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저는 결코 높은 밸류에이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탱커 발주까지 만약에 터지게 된다면 슬슬 탱커 발주도 좀 나오고 있어요. 탱커 발주까지 터지게 된다면 그리고 벌크선과 탱크선에도 DF 엔진 그러니까 이중 추진 연료 엔진이 설치가 된다면 결국 HS 엔진의 실적은 제가 보고 있는 1000억대, 2000억대 이상으로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202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 뒤 그때부터는 지금의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PER이 한 3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5년, 2016년이 최대 실적을 찍는 피크아웃이 아니라 2017년, 2018년으로 갈수록 오히려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분석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는 HS 엔진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도 드렸었고요. 따라서 현재 유럽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 주요국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결국 탄소 제로이기 때문에 선박들도 암모니아 그리고 수소 추진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 아니면 수소를 통해서 이제 연료 엔진에 대한 추진을 넣겠다는 것인데 그 전까지는 LNG 추진선 혹은 메탄올 추진선으로서 이제 교두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는 곳이고 특히 이번에 하나조선해양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 HS 엔진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하나임팩트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임팩트가 인수했죠. 하나임팩트는 수소 연료 전지 혹은 수소 터미널을 개발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수소 연료 추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HS 엔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경쟁력이 저는 사라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따라서 2028년, 2029년으로 갈 때까지도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좀 꽤나 큰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인수는 저는 오히려 HS 엔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인수가 될 것이고 특히 만약에 대우가 그러니까 한화가 STX 중공업을 가져가게 될 경우 HS 엔진의 가장 큰 매출처인 대우조선해양을
어느 정도 전멸을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가 있었었는데, 이번에 하나가 이제 HS 엔진을 가져가게 되면서 이런 우려도 상당히 좀 불식시켰다. 캡티브 마켓에 대한 그런 유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꽤나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LNG 추진선 그리고 메탄올 추진선에 대해서도 사실 HS 엔진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이 발생할 것이고, 아마 올해 2분기부터는 지금으로서는 생각도 못한 그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따라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적의 급격한 성장입니다. 추가로 수주상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2025년쯤 되면은 지금의 시가총액 7천억 기준으로 PR이 3이 안 되지 않을까. 내년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이 최소 1,000억 원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거의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부품 조달에 관련해서 좀 굉장히 좀 이슈가 많죠. 반도체라던가 자동차라던가 이쪽에 좀 이슈가 좀 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부품 자급률이 90%가 넘어요. 대략 한 9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납기가 안 되지 않겠느냐, 이쪽에 대한 우려는 사실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인력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이고, 사실 인력 문제는 다른 뭐 조달이라던가 물류라던가 원자재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냥 인건비를 많이 주면 됩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딱히 의미가 없는, 딱히 우려할 부분이 없는 그런 우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기자재 기업들 HS 엔진은 인력 풀이 여전히 좀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선사에 대비해서는 좀 여유로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소라던가 메탄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그 연료의 통이 상당히 커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은 효율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HS 엔진은 내년 정도, 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정도면 메탄올 추진선까지 연구개발이 완료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쪽에 대해서 특히 뭐 2차 전지라던가 혹은 수소연료 전지, 암모니아 연료 전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아직은 먼 얘기인 거고요. 지금 당장 봤을 때에는 추진 연료 엔진으로 봤을 때 메탄올 추진선과 그리고 LNG 추진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사실 HS가 주력으로 만드는 이행정 저속 엔진 같은 경우는 메탄 슬립, 그러니까 메탄 매출이 딱히 나오지 않아요. LNG 추진선에 이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탄소 배출이 아니라 이 메탄 관련된 배출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 메탄 슬립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HS 엔진이 만드는 이행정 저속 엔진은 사실 메탄 슬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꼬투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질소 저감 장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머스크라던가 혹은 HMM 이쪽에서 이제 메탄올 추진선이 나오면서 LNG 추진선에 대해서는 완전히 좀 퇴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NG 추진선 퇴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인데, 사실 메탄올 추진선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엔진사가 두 개밖에 없어요. 현대 엔진 그룹하고 HS 엔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사 메탄올 추진선으로 가더라도 물론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우려감이 커질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시장이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결국 HS 엔진에 눈이 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메탄올 추진선 일변도로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행정 고압 엔진 같은 경우는 이 메탄 슬립 문제가 거의 없고요.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메탄 저감 장치, 질소 저감 장치를 이제 달게 될 경우 거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다만 다른 것들, 뭐 사행제라던가 혹은 저속 엔진이 아니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퇴출이 될 수도 있어요. 퇴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물론 HS 엔진이 주로 밀고 있는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자가 이제 낮아빠 떨어지는 이런 이제 뭐랄까요, 좀 수혜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딱히 이런 것들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HS 엔진을 둘러싸고 있는 우려는 사실 기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HS 엔진의 메인 제품은 우려가 되지 않고요. 설사 우려가 된다고 하더라도 메탄올 추진선
추진 엔진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세계 두 개 기업에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곳이고, 최근에 이제 머스크라던가 혹은 H&M 등 이제 컨테이너선 관련 이제 대형 컨테이너선 관련된 기업들이 메탄올 추진선을 이제 발주를 넣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LNG 추진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전기선이에요, 전기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운항 거리와 운항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이제 전기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벌커선 혹은 탱커 혹은 LPG라던가 좀 작은 그런 선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기선이 아니죠.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메탄올 추진 같은 경우는 지금 불가능해요. 대한민국에 수소차가 없는 이유가 뭐죠? 전기차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뭐죠? 충전소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메탄올 같은 경우도 사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것이고, 전기선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 하나 짓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겠지만,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메탄올 추진선은 통이 그 연료를 담는 통이 상당히 커야 되기 때문에 배가 크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딱히 우려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우려로 인해서 HS 엔진이라던가 특히 이제 엔진 기업들 혹은 이런 대한민국 조선 관련된 기자재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흔들릴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스크라던가 H&M이 발주를 넣은 그런 대형 컨테이너선은 사실 다른 이제 선사들과 선박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히 우려하고 있지는 않고요. 특히 수주 잔고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이 지금도 잔고가 3조 원 정도 쌓여 있는 것이고, 뭐 중국으로부터도 이제 본격적으로 발주가, 그러니까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기존의 대우조선해양과 그리고 고객사가 대우조선해양 플러스 삼성중공업이었다면은, 이제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중국 조선사들이 이쪽에서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선사들이 원하는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두 개밖에 안 되는 곳이고, HS 엔진 같은 경우도 선사들이 원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엔진 같은 경우는 이 3천억 원에 호가하는 그런 거대한 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사들이 HS 엔진 혹은 현대 그룹의 그런 엔진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중국 기업들이 다짜고짜 자신들의 엔진을 팔려고 해서 팔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EEX라던가 혹은 CII의 도입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이 되고 있는 것이고, 탄소 배출을 극적으로 줄여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 LNG 추진선에 대한 그런 규제가 정확하게 발표가 될 경우 올해 연말까지는 발표가 될 것이고요. 올해 7월쯤에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7월에 한 번, 그리고 연말에는 완벽하게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풀리면서 대한민국 조선 혹은 전체적인 조선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펀더멘털을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꾸준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의 핵심은 엔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시기가 지금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 나눈 이제 대화 글인데, 오늘이죠. 아마 업로드는 2월 18일에 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토론방에서는 사실 이런저런 이제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이 오갔었고, 그 중에 제가 일부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스페이스X, 스타링크 이러한 이제 관련된 대화를 나눈 곳이고, 제가 테슬라에 투자 중이고 테슬라에 대해서는 수익을 당연히 보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라던가 혹은 테슬라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우리 멤버들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인텔리안 테크도 투자 중이죠. 당연히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인텔리안 테크는 오늘 이제 꽤나 좀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토론방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일 가는 압도적인 투자 스터디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만 기쁨 더하기 혹은 필승 사단 멤버가 되시면 되는 곳이고,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HS 엔진에 대한 분석이었고,
친환경 정책이라던가 혹은 LNG 퇴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고객사라던가 환경 규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기업 분석,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